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 의혹의 최대 핵심은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에 수천억 원의 이득을 몰아주는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밀어붙였느냐는 겁니다.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과 2팀에서 모두 추가 환수 의견을 올렸지만 이 같은 의견이 최종 공모 지침서에서 빠졌다는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보고를 받지 못한 일이라고 했고 배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공고를 앞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경제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당시 2팀 팀장이었던 이 씨는 1팀에서도 공모지침서를 검토했고 두 팀 모두 초과 수익 환수 의견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이를 고의로 묵살했는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논의 자체를 몰랐다며 배임 혐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도 못 받은 일이고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 조건하고 다르게 더 내놔 이러면 협상이 안 되죠. 그러게. 공모 조건 이외고. 이 지사는 또 유 씨가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 측근이냐고 되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낸 최 모 씨가 현재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수익 구조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가성 취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에서 삼선 시의원을 하며 2012년부터는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최 모 씨. 현재는 화천대유에서 주민 입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초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최 씨는 시의장에 선출된 지 한 달 만인 2012년 8월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전현직 임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에선 최 씨 채용이 시의회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FIU를 통해서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화천대유 측은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가성 취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는지는 모든 임직원은 성과급 계약을 했고 직급마다 다르다며 구체적 금액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JTBC가 2010년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간부의 업무 수첩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업무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민영 검토 해당 간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개발 검토 작업을 접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수첩에 담긴 내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반론,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임기는 2010년 7월 시작됐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대장동 개발을 의욕적으로 챙겼습니다. 당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업무 수첩에도 그런 상황이 담겼습니다. 8월 16일 대장동 주민 대표 3명이 시청을 방문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달 30일엔 대장동 지구 지정 관련 주민 제안, 대장동 주민 면담, 시장실이란 문구도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대장동 민영 검토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시장 지시를 받아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담당 부서는 당시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LH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제 정리만 행정적인 정리만해서 LH하고 수행하는 건데. 시장 지시가 내려온 뒤 담당 부서는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 검토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는 더 이상 못했어요. 민영은 다 어려운.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체에는 남욱, 정영학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 수천억 배당금 논란이 벌어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주주들입니다. 두 사람이 포함된 업체는 당시 대장동 토지를 32% 넘게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성남 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와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한성 씨,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 만에 빠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들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작성했던 사업협약서 초안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겨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속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던 실무팀을 거치면서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내용은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개발 1처, 2처, 3처가 있어요. 네. 근데 개발팀의 1팀에 있던, 개발 사업 1팀에 있던 한모 씨가 어떤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발 1처 팀장에게 올렸는데 그 팀장한테 올린 문구가 7시간 만에 이제 바꿔져서 다시 이제 한모 씨 다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된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실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을 보면 왜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빠졌을까, 이 문구가 빠졌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두로 누군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문구를 빼라고 했는지, 네. 아니면 이게 사실 이재명 지사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이게 이제 검찰에서 조사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것이 공문서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두로 전달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남아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업 검토 계획서,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됐던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를 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네네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규정도 보면 이처럼 중요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5년도 2월에 이제 관련된 서류 결제를 한 게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그럼 거기에 보면 민간 기업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를 팀에서 올렸다고 한다면 네. 이제 결제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결제를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민간 기업에 수많은 수익이 들어가게 된 이유 자체는 분양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어느 정도 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분배에 관해서 다시 하는 그런 약정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분양 수익과 관련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네.
사실은 이걸 변경한다든지 결정할 때는 성남시장이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책임지도록 성남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을 건너뛰어서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정관의 규정대로 성남시장의 결재를 다 받아서 이루어진 건지 아마 이 부분도 서류가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 부분이 배임 혐의에는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 중에서 한 뭐 두 가지 정도 이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고요. 네.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사업 협약과 관련해서 민간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걸 알면서도 이런 사업 협약을 작성을 했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으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협약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큰 설계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임 자체에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지만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구속영장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배임에 관련될 가능성이 좀 크다. 단지 이제 뇌물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돼요. 근데 네. 뇌물 자체는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8억 정도 받은 걸로 구속돼 있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와 전혀 관계된 그러한 자료랄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게 현재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배임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로비와 관련된 수사도 당연히 들어갈 네. 거고요.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제 천화동의 1호에서 7호 이제 민간 어떤 회사들, 민간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개입을 했고 어떻게 설립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한 부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어떤 또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네.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대여해 갔거든요. 근데 이 자금이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중에 특히 이제 83억의 출처가 굉장히 어디 사용 용도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자금을 추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욱 변호사 이미 뭐 미국으로 떠나 버렸고요. 지금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 뭐 수사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여권을 무효화시킨다랄지 아니면 범죄 인도 청구를 한다랄지 그건 아직 검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해서 가장 키맨이 남욱 변호사거든요. 네. 또 지금 검찰에서 녹취 파일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세 명이 가장 키맨 중에 키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남욱 변호사의 어떤 배임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뇌물과 관련된 부분, 범죄 혐의가 상당히 구체화되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남욱 변호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의 본인의 주소지에서도 잠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소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여권 무효화를 하고 또 범죄인도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소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욱 변호사가 키맨은 맞는데 네. 남욱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여된 복수의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뭐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게 대선 정국이 아니면 특검이 맞죠.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범죄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이런 게 필수적인 건데 이거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공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맞긴 하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특검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이나 여권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생각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순히 검찰에 맡겨두면 사실은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고 검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계속 비난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특검이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합동수사본부로 갈 것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합동수사본부로 간다 하더라도 이 수사가 여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 있게 네.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수사가 언제쯤이나 결론이 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